안녕하세요.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까지 공인중개 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중개를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었고요. 열심히 정직하게 중개를 했지만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그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고생한 게 오히려 제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닦는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의뢰인들에게 이익과 올바른 정보를 드릴 때는 제 직업의 보람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공인중개사 직업의 장단점을 이 도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1. 전문성, 그리고 2. 대인관계, 3. 창업준비 및 비전, 4. 업무 특징, 그리고 5. 사행성으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보시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쌓이면, 한마디로 경력이 쌓이면 그 고퀄리티 직업이 됩니다. 경력이 쌓였다는 것은요, 이 각종 법령, 이를테면 민법, 공법,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경제 흐름, 대인관계, 이런 처세술 등 이제 생활 밀접한 법령과 상식을 쌓는 직업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영역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나중에 그걸 쌓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바로 이 초기 업무를 습득하는데 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자격증 공부한 부분 외에 실제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그 의뢰인들한테 각종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계약 자체의 중간중간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힐 때 아무래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낭패를 보거나 또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수와 멘토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쳐줄 사수가 정말로 많을까요? 정말 그런 귀인을 만나기가 쉽진 않겠죠. 그리고 또 사수가 생겼다고 해도 그 사수의 그 역량 때문에 잘못하면 편향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운이 나쁘면 그 중개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거든요. 이 전문성 영역은 공인중개사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초기에 그런 업무를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보통 중개를 하다 보면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아요. 보통 중개하다가 자산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이제 마음이 맞아서 자꾸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 고급 부동산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요. 또 자산가 분들은 또 그분들의 이제 사회에서 그런 성취한, 그러니까 부를 취득한 그분들의 마인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인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중개를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 중간에서 항상 조율하는 역할 때문인지 그 사람 관계에서 하는 그 처세술,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우고요. 또 사람 보는 안목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지인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지인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 수평적인 업무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수직 관계가 아니고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타인의 의지와 다르게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보통 회식과 저녁 약속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단점 또한 있겠죠. 아무래도 거래 당사자분들의 스트레스가 그 중개사한테 전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개하시는 분들은 일생에서 한 번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거래를 하다 보면 금액에 대해서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잔금 날짜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사를 날짜를 미뤄야 된다든지 서로 이해가 상충돼서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같이 이제 받기도 하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단점은 이 중개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지인분들이 중개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장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보통은 시세보다 좀 더 높게 처분해 달라거나 아니면 훨씬 싸게 매물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그 의뢰인들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을 위해서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의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중간에 조율점을 잡아드리는 건데 어느 한쪽의 이익에만 할 수는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치를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이 조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창업 준비 및 비전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 창업이 정말 다른 업종보다는 정말로 쉽죠.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들어가는 PC방, 그리고 실내 골프장 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제 업종보다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과 책상만 있으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상권이 좋은 권리금이 있는 곳에 가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고급으로 하신다고 하면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업종보다는 창업 비용이 되게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무실 빌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기존의 공인중개사 합동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노트북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보통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젊으신 분도 공인중개사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이 없는 노후 대비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보면 주위에 60대 분도 많으시고 70대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능력만 되시면 정년 없이 정말로 길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또한 단점은 있겠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과다 창업자와 또 이제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경쟁, 또는 또 보수 인하 경쟁이 벌어져서 서로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래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시작하시면 그 해당 지역에 지역 신문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각종 거래 플랫폼들 많이 있죠. 어떤 방, 무슨 방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비용 투자 대비 수익을 주는 경우도 제가 줄 수 있을지도 제가 의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플랫폼, 정말로 월등한 플랫폼 하나가 나타나면 기존의 플랫폼이 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중개시장 자체가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직거래 시장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의뢰인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하나라도 더 금액 비용을 줄이고 싶겠죠. 중개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직거래 시장을 많이들
이제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또 그런 직거래 자체에서 오는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직거래 시장 자체는 공인중개사 직업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4번 업무 특징입니다. 그 공인중개사 업무의 특성은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업무는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택을 본다 하더라도 뭐 매매와 임대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물건별로도 토지, 뭐 건물, 그리고 뭐 주택, 상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수물건으로 공장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넓게 알면서 때론 깊게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법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다 보면 뭐 이 민법 그리고 각종 공법 관련 법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법들을 접할 때 꼭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인한테 들어서 해결하거나 어떤 조력자한테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또 전문가라고 하시면 그 의문이 드는 부분만큼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을 직접 검토한다든지 그 정도의 능력은 되셔야 됩니다. 겸업이나 이제 학업, 그리고 육아, 여행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하다라는 건데요. 겸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개사와 같이 했을 경우에 장점이 되는 직업들이 많아요.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법무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행정사분도 계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겸업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 또 중간중간에 학업을 병행하기도 쉽고 또 육아를 보시기도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도 많고 이 시간 조정을 잘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특징이 단점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합니다. 그 의미는 즉 여러분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요. 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따릅니다.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이 크다 보니까 이 컴플레인도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개 과실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1등만 계약이라는 거는 참 공인중개사의 슬픈 건데요. 중개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인중개사 한 명한테만 의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공인중개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뢰를 맡겨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때로는 10명, 정말로 많게는 20명, 30명한테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 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한 명, 공동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2명까지만 중개 보수를 받는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10명한테 의뢰를 하면 많아야 한두 명, 나머지 8명은 중개만 하다가 물건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발생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점의 하나가 또 돈 관련 대인관계에 상처를 받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돈이 얽히면 서로 분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신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사행성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요. 우선 사행성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업무 특성상 이제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크다는 것은 중개 보수 또한 높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 대비 정당한 큰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때로는 운이 좋아서 노력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중개 보수를 받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뭐 짧은 기간에 큰 소득을 올리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사행성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직장인들도 보면 아무리 모아도 매달 버는 금액이 한정되지만 중개사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또 능력이 좋다면, 또 운이 좋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이 사행성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에 따른 단점이 생기죠. 우연찮게 큰 돈을 번 공인중개사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한탕주의를 갈망할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경기가 좋고 개인적으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 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몇 개월 동안 계약 한번 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불안정한 이 수익 구조 때문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직장보다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지출 계획, 생활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좀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사행성 때문에 그 일부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는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공인중개사업을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그 느꼈던 공인중개사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공인중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가 만든 이 도표가 모든 공인중개사 장점과 단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느꼈던 걸 그대로 올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